이렇게 일선 검사부터 고검장, 검사장급 고위 간부까지 이 내부망을 통해서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낸 건요. 2022년 4월이었습니다. 검수 완박 국면 이후에 2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사태 결국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것도 엿보인다고 합니다. 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전국 청별로 검사회를 개최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면서 이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응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대검은요, 이 공식 반박 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이 기자단에도 배포를 했는데 대검은 탄핵 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 자료라는 이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서 검사 4명에 대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당대표 개인 범죄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삼권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수사기관에게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표적이 된 4명의 검사 가운데서 박상용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입을 연 건 박 검사가 처음입니다. 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박 검사는 어제 조선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박 검사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던 점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산의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용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이 당시 이 공식 행사에만 참석을 한 뒤에 청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여러 사람이 이 당사자로 거론된 가운데 이 자신의 이름도 이 추측성 루머로 거론된 것을 알게 된 뒤에 저 아니에요, 제발 좀 이라는 메시지를 이 SNS 프로필에 띄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루머라서 진지하게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면서 도대체 어느 문명국에서 유언비어의 기초에 탄핵을 당하느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요, 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 4명의 검사들을 이 국회 법사위 조사에 내보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한 민주당은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 해당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지만, 검찰은 이 법사위 조사가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검사들을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요, 채널A에 따르면 이 검찰은 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이 조사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정감사 및 이 조사법 이거를 이제 불출석 근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역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는 일단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국회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출석은 하되 답변을 거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좀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이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그런데
이 이현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계속 이렇게 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 검찰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애완견이라는 비판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가결하지도 않을 탄핵안을 왜 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뭐 최고위원인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과연 검찰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요, 최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연일 조작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거짓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 정찰총국의 가부인 이호남을 언급했습니다. 자, 과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7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북한 이호남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북한의 이호남 등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논의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과 달리 아태평화 국제대회 참석자 사진에 이호남이 없고 국정원이 주시하고 추적한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에도 이호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오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 판결에 근거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가짜 프레임이다. 성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에요. 지금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 거센 상황입니다. 뭐 고검장, 검사장을 비롯해서 현직 검사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정말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창작 소설이다, 뭐 심지어는 허위다. 뭐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반발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민주당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검사들의 반발이 어떤 공식적 제도적으로 이게 보장돼 있는 수단이 없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여론전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이 저는 뚜렷한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탄핵소추안은 결국 이제 법사위 조사를 거쳐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텐데 그 과정에 검사들의 반발이라는 거는 아무리 집단 반발을 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거보다는 뭐 이제 뭐 반발이야 뭐 본인들이 이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법원에서 이제 본인들이 기소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판단을 해달라. 뭐 아마 그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한테 빨리 재판 결과를 내달라. 이제 결국 그게 자신들의 어떤 유죄 입증, 결국 혐의를 기소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께는 아까 그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장 최고위원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탄핵할 의혹이 있는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소명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서 일부 언론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막상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여론이 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냐. 지금 이런 것을 또 일부 언론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실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장경태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물러서는 기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섣불리 물러나거나 아니면 검토가 미비했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본 후에 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경태 최고의 어떤 그 취지 자체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검사들이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라는 반발 기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보니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탄핵 사유가 없고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직접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의혹을 해명해 보라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청문회에 굉장히 좀 많은 또 그 역량들을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그 검사들이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실 테니까요. 국민들께서 과연 민주당의 그 검사 탄핵 발의가 과연 정말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